네, 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95% 신뢰 구간. 우리가 이제 90%, 99%짜리도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95% 신뢰 구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통계적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신뢰 광고하는데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어떤 사람들도 그걸 의아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99%짜리를 썼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왜 95%를 안 쓰고 99%를 썼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답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신뢰 정도를 높이면 좋은데, 그죠? 신뢰 정도를 높일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왜 95%를 쓸까요? 99%를 안 쓰고 99%가 더 좋잖아요. 신뢰 정도가 높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95%를 쓰면 우리가 G값에서 계산한 요게 G값이죠. G값에서 계산하는 게 1.96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에 우리가 이제 폭, 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상한에서 하한 빼는 게 폭이에요. 신뢰 구간의 폭 혹은 길이. 이거는 상한 빼기 하한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서 이제 요거 일반적인 걸로 요걸로 이제 취급을 하면 상한에서 하한을 빼면 그러면 똑같은 게 이제 x바가 지워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x바 플러스 g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x바 빼기 g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상한, 이게 하한. 자, 그렇게 되면 x바는 똑같이 지워지고 요거는 플러스가 돼서 2배의 g, 여기 g를 여러분들이 요 용어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g 이렇게 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말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게 G값이에요. 이렇게 G값. 시그마 루트 n은 고정이 지금 돼 있고 E는 상수고. 그러니까 Z란 말이에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G값이 99%를 쓰면 2.58이고요. 95%를 쓰면 1.96이에요. 어때요? 0.5만큼 크잖아요. 0.5만큼. 따라서 이 길이가 커지는 거죠. 99%짜리 쓰면. 90%짜리 쓰면 가장 작고, 그 다음 95%는, 그 다음 99%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 폭은 0.3만큼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 이쪽은 0.5만큼. 0.6이네요. 0.6만큼. 앞에 것에 요거에 거의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2배가.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이 신뢰도는 4% 증가시키고 여기는 5% 증가시키는데 이 4%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길이가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폭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의 G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이 시그마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시그마 값이 아까 본 것처럼 이게 4% 신뢰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 G값은 0.6만큼 많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 근데 이제 신뢰권의 폭이 길으면 좋냐 나쁘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우리 학교 학생들 전부 다 키를 쟀을 때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168cm에서 172cm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50cm에서 180cm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50에서 180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보가 안 되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조사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이런 식으로 폭이 커지면 조사 안 해도 그냥 아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그런 것처럼 실내 구간의 폭이, 길이가 길면 안 좋습니다.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오차한기 얘기한 것처럼 오차가 크다라는 거죠. 오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그리고 실내 정도는 클수록 좋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은 실내 정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값으로 보면 이렇게 이쪽이 더 좋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을 택하는 거죠. 95% 실내 구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 실내 구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도, 폭도 적절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 정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표본이 크면 이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요 밑에 분모가 이게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폭이 어느 정도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으면 우리가 99% 실내 구간도 이제 구하는 것도 괜찮죠. 실내 정도도 괜찮으면서 폭도 그다지 안 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90%짜리 쓰는데 이제 그건 실내 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의 폭을 더 줄이고 싶다. 우리가 이제 N우가 작아서, 표본이 작아서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써요. 90%짜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구간을 이제 결과로 이제 구한 거를 해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이제 개념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실내 구간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로 해가지고 통계적 방법에 대한 패키지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메시지만 주면, 그러니까 이제 혹은 이제 메뉴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결과들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과가, 컴퓨터 출력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계산한 거, 그걸 갖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모평균 뮤가 실내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거를 우리는 95% 신뢰한다 혹은 확신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뢰라는 용어를 쓰죠. 혹은 확신,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참값이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구간 사이에, 그거를 우리가 95% 믿는다 혹은 신뢰한다, 확신한다, 같은 용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통계학 개론 정도의 어떤 시험, 공무원 시험이랄지 뭐 어떤
회사 시험이랄지 그런 시험에서 그 출제가 자주 되는 건데요. 신뢰 구간의 해석 방법에서 이제 그게 이런 해석이 맞냐 틀리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평균 미흡값이 참값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냐 틀리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한값하고 상한값을 그 표본 데이터 갖고 계산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확률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확률은 우리가 이제 조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확률은 항상 확률 변수가 있어야지 쓰거든요. 확률 변수의 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확률 변수가 지금 X바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요 값이 뭐 30, 이거 35 이렇게 값이 나왔다. 계산해서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률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쓴다? 95%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확률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시험에 기말 시험에 이걸 해석하라고 분명히 낼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확률 용어를 써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꼭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갖다가 신경 쓰고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꼭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석을 확률 얘기를 하지 말고 항상 신뢰한다라는 용어를 써라. 확신한다는 용어를 써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예제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책에 어디에 있냐면 예제 2번 268쪽에 있네요.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 뮤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예제인데 종섭이는 수년간 매일 3km의 조깅으로 한결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매일매일 시간을 기록해 봤더니 표준 편차는 1.8분이었다. 기록 중에서 90개를 랜덤으로 뽑았더니 N우가 굉장히 크네요. 이건 중심극 한정 이용하면 되겠어요. 모집단에 대한 분포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도 중심극 한정리로 우리가 X바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생각하면 되죠. X바는 15.6분이었다. 뮤를 조깅 시간의 평균이라고 할 때 뮤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셔. 자, 표본 데이터의 평균만 있어요. 자, 이걸 갖고 뮤를 추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신뢰구간 구하려고 하네요. 자, n이 90이므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중심극한 정리에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다. G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95% 신뢰 수준에서 G값은 1.96이다.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그리고 이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8 나누기 루트 9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해요? X바에서 빼기 95%니까 이게 95% 얘기 이게 95% 얘기 그리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한 것이 15.6 빼기 1.96 곱하기 1.8 나누기 90 n이 왜 들었을까요? 그죠? 90. 그 다음에 15.6 플러스 1.96 1.8 나누기 9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이 15.60이니까 거기서 빼기 더하기 되니까 15.60보다 작고 크고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한은 작고 평균보다 상하는 평균보다 크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5.13에서 15.97 이게 분이죠 단위가.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조기 시간의 참 평균
여기는 90번만 이렇게 뽑았는데 무한히 많이 이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했으니까 전체 근데 미래도 또 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 평균은 15.13분에서 15.9분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95% 확신한다. 자,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신뢰 수준에 대한 얘기. 95% 확신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95% 믿는다는 얘기는 얼마큼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앞에서 이제 신뢰 수준에 대한 얘기. 자, 요거는 무한히 많이 구한 뮤의 95% 신뢰 구간들 안에서 95% 신뢰 구간들이 무한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구에서도 하고 저 연구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은 95% 신뢰 구간들을 구했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다른 데서 구해도 돼요. 자, 그럼 95% 신뢰 구간들을 구했을 때 그 신뢰 구간들 안에 참가, 실제로 모평균 뮤가 포함되는 신뢰 구간의 비율이 95%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5%는 안 들어있고 95%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책에 그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개를 안 하려고. 왜냐면 95%는 20개 중에서 하나니까 20개나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려고 여기서 90%짜리 얘기했네요. 90%짜리. 90%는 10개 중에 하나가 엉터리 안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신뢰 구간이 이게 참값, 이게 뮤가 만약 여기에 있다. 요 값이다. 뮤 값이. 그러면 어떤 A가 구한 90%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한이 여기, 상한이 여기 이렇게 그 신뢰 구간을 구한 거예요. B가 신뢰 구간을 또 표본을 뽑아서 신뢰 구간을 구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참값이 들어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0% 신뢰 구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구한 신뢰 구간은 여기도 포함이 돼 있죠. 참값이 이 안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A가 구한 신뢰 구간도 옳은 신뢰 구간, B가 구한 신뢰 구간도 옳은 신뢰 구간.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참값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C가 구한 것도 여기가 이 사이에 참값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참값이니까 이 가운데가 이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옳은 신뢰 구간. 네 번째 사람이 구한 것도 옳은 신뢰 구간. 그죠? 전부 다 이게 5예요. 좋은 신뢰, 그러니까 옳은 신뢰 구간. 다섯 번째 사람이 구한 것도 옳은 신뢰 구간. 근데 문제가 여섯 번째 사람이 구한 거는 이렇게 구한 거야. 신뢰 구간을. 자, 여기는 참값이 요 값인데 참값을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엉터리 신뢰 구간. 참값이 없는 신뢰 구간이에요. 참값이 그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 신뢰 구간이에요. 우리는 참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참값이 없는 신뢰 구간. 그 안에 참값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참값이 들어있죠. 오케이. 여기도 참값이 들어있네요. 여기도 오케이. 참값이 들어있네요. 오케이. 참값이 포함이 되네요. 오케이. 다 이게 참값이 여기예요. 여기 참값이. 자, 이런 식으로 10개 중에 1개가 대략이죠. 대략. 반드시가 아니라 이제 무한히 많이 있는 것 중에 10%니까. 그러니까 대략 10개 중에 1개. 반드시가 아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략 10개 중에 1개가 이렇게 참값이 안 들어가는 이 구간 내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신뢰 구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 90% 신뢰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269쪽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죠.
준석이는 수년간 매일 5km 조깅으로 한결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저자분이 조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오랜 경험으로부터 조깅 시간의 표준 편차는 2.4분 있고 여기서도 90개를 랜덤으로 뽑아갖고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22.5분이었어요. 자, 그럴 때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죠? 자, 99%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건 N우가 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9%는 G값은 반올림에서 2.58 쓰거나 혹은 정확하게 2.57로 쓰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인가? Yes. 그죠? 중심극화 정리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E는 우리가 정규분포의 G값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오차가 0.65 95% 오차 한계가 0.65가 되고요. 99% 오차 한계가. 그래서 이제 99% 신뢰 구간은 여기 X바에서 요 오차 빼고 0.65 빼고 그 다음에 X바에서 0.65 더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22.5예요. 표본 평균. 그래서 계산한 것이 21.85에서 23.15까지.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설명하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외우셨죠? 그러니까 참값.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준석이라는 사람이 무한히 많이 이제 조깅을 5km짜리를 무지 많이 했을 때 그때 그리고 과거도 한 거, 그 다음에 미래도 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그때의 참평균은 21.85분과 23.15분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99% 확신한다. 굉장히 확신을 하는 거죠. 100에 한 번 엉터리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신뢰 구간은 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구간 추정 중에 그 모평균 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책에는 이제 표본 크기 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한 결과를 해석하는 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가 신뢰 수준 90%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의 의미. 이거는 90%는 100에 한 번 엉터리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요. 참값이 안 들어가 있는 신뢰 구간. 그 다음에 95%는 20번에 20개의 그 95% 신뢰 구간들 중에서 대략 1개 정도 엉터리가 되는 참값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신뢰 구간을 만들게 되는 게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은 100개의 99% 신뢰 구간들 중에서 대략 1개 정도가 엉터리, 참값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신뢰 구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 99% 신뢰 구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신뢰 수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추정을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는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